변호사님은 왜 이렇게 싸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가격이 결코 싸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변호사 선임료는요, 정찰제가 정답이다. 제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비용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가격 협상을 하지는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입니다. 이번 영상에 진행할 겁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당신 혹은 당신의 지인분께서요, 조만간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거고 변호사와 선임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시다. 구체적인 상담을 하셔야 되고 그 상담 약속이 다음 주, 내일 아니면 이 영상을 보기 바로 직전, 오늘 당장 변호사를 만나러 가셔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 주십시오. 이 영상을 시청함으로 인해 가지고요, 당신께서는 더 좋은 변호사님을 선임하실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좋은 변호사님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을 통해 가지고 선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어떤 팁들, 그리고 변호사 선임료의 책정 기준에 대한 실체들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오늘 상담하셨던 분들 중에서요, 저한테 이제 계속 오픈 채팅으로 저랑 상담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셨고, 이제 사무실 통해 가지고 상담 예약을 하셔가지고 방문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하고 이제 이미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이미 오픈 채팅 등을 통해 가지고 선임료에 대한 안내 같은 것도 다 드렸고요. 그 말씀드렸던 가격 그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약정을 체결하고 오늘 바로 계약이 돌입되어 가지고요, 진행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상담 내용들을 갖다가 여러 변호사님들한테 보냈대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굉장히 저렴한 가격을 제시를 했나 봐요.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말을 안 해준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제 계약도 체결했고 제가 이제 입금도 했으니까 여쭤보고 싶은데 변호사님은 왜 이렇게 싸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격이 결코 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가지고 정말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제가 아무리 싸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백만 원 이상이고요. 저 또한 한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상 사건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수임료 결코 저는 싸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동일한 사건들에 대해 가지고 동일한 상담 내용들을 올렸는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몇 분은 아예 가격에 대해서 오픈을 하지 않고 일단 와봐 이러시고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보다 조금 터무니없는 가격들, 그리고 일정한 가격대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가장 저렴했다고 합니다.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길래 제가 이제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변호사 선임료는요, 정찰제가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선임료에 대해 가지고 일찍 오픈을 하고 제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비용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가격 협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밀당을 하지 못하는 변호사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당신 또는 당신의 지인분께서 변호사님을 만나러 가시는데요, 밀당을 잘하는 변호사님, 훌륭한 변호사님, 능력 있는 변호사님을 만나시게 된다 그러면 혹시라도 과도한 선임료를 지출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요 점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료가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지점이 어떤 거냐면요, 영화나 어떤 드라마 같은 것들, 거대 로펌에 계시는 아주 훌륭하고 잘나신 변호사님들을 많이 보시다 보니까 그분들의 영업 방식이나 그분들이 받는 수임료, 거액의 수임료들을 책정하는 방식들에 대해 가지고 좀 익숙하신 것 같아요. 그게 어떤 형태냐면 타임차지 개념이죠. 당신의 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일을 갖다가 몇 명의 변호사가 투입이 될 것이고 그 몇 명의 변호사의 시간당 타임차지는 몇 년차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가 들어갑니다. 제가 당신하고 전화통화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보통 전화통화를 하게 되면 길면 1시간 넘게까지 통화를 하면서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다 보니까 그 시간 자체도 다 포함이 됩니다. 심지어는 당신이 식사를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식사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식사 자리에서 식사를 하는 시간까지도 타임차지에 포함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 식사 자리로 가기 위해 가지고 그 이동하는 시간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 개념은 뭐냐면 변호사의 시간이라는 것들을 그 하나의 어떤 경제적인 가치로 보고요. 그 시간 자체를 갖다가 여러분께서 구매를 하신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김앤장이나 유천, 화우 이런 데 가실 분들은 아니시기 때문에 일반 개인적인 변호사님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임료가 어떻게 책정되는지만
체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타임 차트 개념을 갖고 있는 선임료에 대해 갖고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넘어가십시오. 그런데 이런 게 있구나 정도는 아셔야 되는 게요. 변호사들 선임료를 책정을 할 때 여러분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난이도가 높아요. 이거는 시간이 많이 투여될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사입차지의 개념들 자체를 갖다가 변호사들도 자기도 모르게 이미 인지를 하고 있고 그것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사건이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변호사가 투여하는 시간들이요, 한 몇 시간 정도 될 거라고 내가 시간을 써야겠구나 라고 생각되는 사건들, 그리고 이 재판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몇 번 정도 열리겠구나 라고 미리 예상을 하는 거죠, 변호사가요. 그리고 그 시간도 시간인데 그 결과에 대해 가지고 어떤 승패에 대해 가지고 상담 내용을 가지고 변호사는 나름대로 예측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 책정을 할 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패소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변호사는 착수금을 좀 넉넉하게 받고요, 성공보수금 책정을 낮게 해드리겠죠. 반대로 이거는 승소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사건이다 그러면 착수금을 좀 경하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성공보수의 퍼센테이지를 높이는 방향 쪽으로 갈 겁니다. 이게 기본 골격이겠죠. 여기에 타임차지 개념이 들어옵니다. 이걸 이기거나 아니면은 종결이 돼가지고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시간을 얼마나 써야 될까? 이런 정보들에 대해 가지고 누가 알고 있습니까? 변호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변호사 선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혹시 변호사님을 한 번이라도 선임하신 분들은 이러한 과정 거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일단 사무실로 오셔가지고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상담을 진행을 해가지고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당신께서 현재 그 당시에 겪고 계시는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어렵고도 어딘가에다가 하소연하거나 오픈하기 힘든 이야기들을 힘겹게 당신은 꺼내놓습니다. 꺼내놓은 상태에서 변호사는 계속해서 사건 파악을 하기 위해 가지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나쁜 변호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변호사라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일들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성공 가능성, 실패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 동시에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를 갖다가 고민합니다.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내가 시간을 얼마나 투여를 해야 될지 타임차지 개념을 가지고 와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그 결과 상담이 끝난 이후에 변호사가 당신에게 가격을 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합리적인 수임료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이 가격 구조가 흘러가는 이 구조들을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당신께서는 이게 터무니없다라고 생각하기도 쉽고, 어떤 경우에는 호구가 잡히는 경우들도 많겠죠. 왜냐하면 변호사도 사람이고 변호사도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많은 금액을 갖기를 원하죠. 여기에서 변호사 수임료에 결정하는 한 가지 요소가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의 절박함과 당신의 재력이 될 겁니다.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가격은 올라가기가 쉽겠죠. 당신이 재력이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당신의 수임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이 구조대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함정은 뭐냐면, 이러한 구조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냐면 변호사가 쥐고 있어요. 난이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어려운 용어들 섞어가면서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정말로 난이도가 높은 건지 아니면 난이도가 그냥 평이한 수준인데 높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당신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가능하다 그러면 계략적인 범위 내에서 당신의 상담을 미리 좀 하시고요. 그러니까 상담을 직접 하러 가시기 전에, 그리고 대략적인 금액의 범위에 대해 가지고 미리 정보를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터넷 쇼핑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최근에 이제 노트북 구매를 위해 가지고 가격이 다 나오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노트북 하나도요, 가격이요, 차이가 나요. 최저가, 최고가. 그 유통구조에 대해서 당신은 이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범위가요, 굉장히 넓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고 있는 컴퓨터는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174만원에서 192만원 정도, 20만원 정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래도 조금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있겠죠. 큰 손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속는다는 느낌이 안 든다는 거죠. 그런데 당신께서는요, 대개의 경우에는
변호사 상담을 갖다가 1회에 그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상담하고 계시는 그 변호사님의 가격 자체가 다른 변호사님들과 비교가 되지 않고요. 난이도 자체에 있어가지고도 조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유드리는 방법은 상담 같은 것들을 전화 상담이나 아니면 메일 상담이나 카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요. 어느 정도 바운더리를 갖다 정보를 갖다가 그 변호사님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당연히 천차만별이라 그러고 하지만 대략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 분이 반드시 계실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된 계기 같은 경우에도요. 오늘 한 분 약정하고 가셨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일한 내용으로 여러 변호사님들에게 상담을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대해 가지고 전혀 오픈을 하지 않으시고 일단 오세요 이런 식이고요. 어떤 분께서는 이 정도 금액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알고 봤더니 제가 제일 최소 금액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다. 변호사님은 왜 이렇게 쌉니까?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넷 쇼핑을 하기 전에 그리고 매장을 방문하기 전에요. 제가 지금 백화점을 들어가는 건지 할인 매장을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재래시장을 들어가는 건지 마트에 들어가는 건지는 본인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가격대가 얼마 정도 될 거라는 것들에 대해서 사전 정보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거는 본인의 경제적인 역량이 아니고요. 객관화된 지표들은 정확하게는 없지만 얼추 여기저기다 물어보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일 겁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합니다. 가격이 어떤 구매를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변호사 시장에서는 가격 자체를 갖다가 주도권을 갖다가 변호사가 쥐고 있고 더군다나 그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들에 대해 가지고 당신께서는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변호사의 권위 그리고 당신은 이미 하기 힘든 이야기들을 갖다가 다 토해내셨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의존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은 그 협상에서 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막 밀당을 한다 그러면 고액을 받을 수 있고 많은 금액들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험들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 밀당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고 연애할 때도 그냥 밀당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이런 식이었는데 마찬가지로 고객 여러분들 그리고 당신 또는 당신의 지인분께서 상담을 하러 오실 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계략적인 상담 내용들을 미리 정보를 주신다 그러면 대략적인 금액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상담이 끝날 때쯤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가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이 일반적이긴 한데요. 가격 정보는 이미 제가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 외에 다른 의견을 가지시고 저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분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하고도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에 이제 다른 변호사님들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를 그냥 믿고 저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해주시거나 아니면 다시 오셔가지고 상담 계약을 체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선택은 당신 또는 당신의 지인 몫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변호사 수임료의 실체는 이렇습니다. 이런 구조대로 이루어지지만 대략의 가격대는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 변호사님들한테 문의를 하시다 보면요. 그 정보들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취합하실 수가 있고요. 그 취합이 된 상태에서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시다 보면은 변호사님께서 제안하시는 가격 자체가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 가지고 본인께서 인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트북처럼 동일한 제품을 파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께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분이 얼마를 부를까에 대해 갖고 괜히 조마조마하면서 위축되지 마시고요. 변호사도 당신을 바라보지만 당신 또한 그 변호사님을 보시면서 나랑 합이 잘 맞을 것 같아, 내 사건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실 것 같아, 꼼꼼하게 진행해 주실 것 같아, 믿을만한지에 대해서 당신도 객관적인 시선에서 변호사님을 바라보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들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영상을 찍고 난 다음에 가장 제가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혹시라도 변호사에 대해 가지고 변호사가 욕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제 영상을 본 동료 변호사들 몇 분 정도는 조금 수군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당신께서 선택하신 그 변호사님을 적어도 그 사건이 종결돼 가지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온전히 신뢰하시고 또한 그 신뢰를 바탕으로 당신의 변호사가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 사건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여하도 매우 중요하고 당신뿐만 아니라 변호사도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결과를 장담해 드릴 수 없는 직업이다 보니까 적어도 그 길들을 함께 가는 동안만이라도 서로 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 가지고 함께 가는 동반자로서의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이상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이었고요. 저 또한 항상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지만 어떻게든 당신 편에 서가지고 당신의 아픔들과 힘듦을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